자, 우리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제 화장품 제품을 갖고 제안서 형식으로 제가 샘플링을 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제안드릴 화장품은 샴푸입니다. 케라스타즈 케라 시스템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시스템에서 친환경 샴푸의 기획안 우리 나왔던 거를 그거를 제안하는 과정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필요성, 서론에는 항상 목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요소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화학 물질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썼을 때 내 몸에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한 화장품 회사들의 노력도 굉장히 큽니다. 용기를 재활용하고 줄이는 게 화장품의 마케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화장품 마케팅에 이 업체가 얼마나 환경 지향적인 업체인지는 최근 들어서 그 브랜드 애호도를 갖는데 중요한 초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벌써 애니멀 테스트 안 한 지 오래됐죠. 여러분 동물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역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상승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을 분석해 보면 일단은 케라스타즈 샴푸가 어떤 샴푸인지를 집중적으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샴푸가 이거는 헤어 클리닉 전문 브랜드 샴푸이며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샴푸이다. 그러면서 기능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을 두 번째를 보면 현재 헤어 제품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화장품 하면은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만 생각하는데 모발 화장품의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중에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샴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쓸 때는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출처를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시장이 크며 모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제품을 세분화해서 쓰기 시작. 샴푸는 샴푸대로, 컨디셔너는 컨디셔너대로, 트리트먼트는 트리트먼트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요즘은 두피 제품은 두피 제품대로, 모발 제품은 모발 제품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세분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데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방 성분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이게 케라시스 초반에 발표했던 것들이니까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최근 것들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샘플링으로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이런 거 내라면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먼저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안서는요. 때로는 굉장히 엉뚱하고 이런 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대박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제안서를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지 정말 그 내용이 대단하고 우수하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제안서로 한번 구성해 봤느냐. 구성해본 제안서를 내가 내 입으로 발표하면서 그거에 앞뒤를 한번 맞춰봤느냐. 그런 과정을 연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연습이나 훈련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능한 거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을 때 넘어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걸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에서 배우고 어떤 친구가 잘 된 게 있으면 또 거기에서 서로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시장 환경 분석. 시장 환경 분석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샴푸가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케라시스 브랜드에 대한 시장 분석을 했습니다. 브랜드 순위가 높다. 오, 브랜드 애호도도 높고 제품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기능성 샴푸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매 의도도 타사에 비해서 타사 경쟁에 비해서 높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장 네 번째 시장 환경을 분석했을 때 보면 뷰티 트렌드를 보면 자 타사 거죠. 아베다 볼게요. 아베다 어떤 컨셉으로 어필했습니까? 아베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친환경, 무공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어떤 컨셉을 내세웠어요? 제품 원료를 유기농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최근 들어서는 또 유기농 화장품이 법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증되는 원료를 썼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기농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걸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라코스테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뭔가 천연 벌꿀로 만든 허니라인 제품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동물성을 쓰지 않고 쇼핑백도 어때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즉 이 화장품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돼 유해한 썩지 않는 그런 유해한 쓰레기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Fluid and Fashion 마찬가지죠. 여기는 심지어 안에 성분뿐 아니라 제품 용기 포장 박스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만들고 있다. 뷰티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이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환경 친화라는 키워드로 집결된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외형이지만 그게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성, 손상되지 않는 기능성과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케라시스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업체 패키지를 조사했더니 펜틴, 실크 리페어, 려, 노브 이런 거에 이제 패키지를 조사했고요.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케라시스의 친환경 샴푸의 강점은 제품이 고급화되어 있고 성능이 우수하고 손상 브랜드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케라시스는 미용실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손상 모발을 위한 전문 케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은 뭘까요? 경쟁사인 LG생활건강과 P&G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애경의 브랜드 이미지. 애경이라는 그러니까 회사 브랜드는 되게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이나 P&G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싼 가격. 그죠? 왜 약점인가요? 왜 비싼가요? 전문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점, 가격이 비싼 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뒤에 볼까요? 외부 환경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이 제품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죠? 요거는 케라시스만의 특화된 상품이 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강점이죠. 내 얘기잖아요. 내부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경쟁사,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넣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발 화장품 시장의 제품 세분화. 고객 니즈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회인데 마침 나는 제품을 세분화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내 강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경쟁사와는 차별된 마케팅을 갖고 있다. 이게 이 얘기죠. 샵 헤어 미용실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잘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내 얘기니까 내부 환경이니까 강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협. 엘라스틴, 도브 같은 경쟁사에서 더 획기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렇죠. 환경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더 획기적인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협이 될 수 있다. 비샴푸 브랜드에서의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된다. 예, 샴푸 전문 브랜드가 아닌데 기초 화장품만 생산하던 브랜드에서 샴푸도 생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위협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도식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STP 분석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변수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요? 일단은 20, 30대 여자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개성 추구가 강하고요. 20대 여성이, 20, 30대 여성이 행태적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소비 심리는 구매욕과 소비력이 모두 강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는 20, 30대 남자를 타겟으로 합니다. 요렇게 어떤 특성이 있다? 자기가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여성보다 섬세하고 깔끔한 성향과 구매력과 소비력이 강하다. 요 시점에서의 20, 30대 남자와 여자를 분석한 겁니다. 이 변수는요,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샴푸를 구매하는데 이 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자는 이렇게 한 겁니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요하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발 케어니까 20, 30대 남자와 여자의 두피 모발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피지 분비량이 그래 왕성한 시기죠. 그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겠죠.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이고 사회에 막 발을 들였어야 할 시기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왜냐하면 샴푸를 선택할 때 필요한 변수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 다 필요하죠.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태적 변수, 소비 심리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STP 분석을 통해서 타겟팅을 BD 시장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BD 시장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두피 모발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고 그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지셔닝 우리 수업 계속했었죠. 자,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에 일단 포커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고급 이미지를 심어줄 겁니다. 제품의 컨셉 설정 당연히 친환경이니까. 근데 여기는 샴푸 패키지에 와인의 형태를 둔답니다. 와인의 형태를 두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와인이니까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와인병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일률적으로 간다면. 근데 슬림한 디자인으로 해서 욕실에서 자리 잡았을 때, 그쵸? 그 아래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펌핑이라면 슬림하고 너무 높으면 펌핑할 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분의 출처를 우리가 성분 되게 뒤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출처를 확실히 밝혀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거를 강조하겠다. 그리고 향은 은은하고 고급 향이 나올 수 있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컨셉을 설정한 겁니다. 디자인. 예, 길쭉하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지면서 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요. 와인 형태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와인 형태의 디자인을 컨셉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즈잎 꽃잎과 로즈마리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러면 향도 그랬으면 좋겠고 색상을 붉은 와인색을 한답니다. 자, 샴푸를 붉은 와인색으로 한다.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샴푸를 보통 세정제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무색이나 흰색이 많습니다. 그걸 붉은 와인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이건 샴푸가 아니라 용기를 붉은 와인으로 한다는 거죠. 또는 맑은 초록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와인 샴푸가 시중에 있는데요. 와인색이에요. 샴푸가 흰색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짰을 때 약간 살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그걸 컨셉으로 살린 거예요. 지금은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그런 색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중요하죠, 용기도. 패키지 디자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지금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화장품 제안서를 넣는데 용기가 되게 중요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내가 20대들이 원하는 뭐 안나수이 같은 그렇게 디자인을 디자인, 패키징에서 언박싱 뭐 이런 걸 즐기는 세대를 타겟으로 할 땐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디자인 직접 그릴 수 없잖아요. 샘플링을 가져오세요. 괜찮습니다. 벤치마킹한 샘플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시안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품 안에 내부 이런 거 강조하겠다고 했죠? 거기에 들어갈 것들 이렇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출시 기념 마케팅 전략은 처음에 출시할 때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겠다. 네. 아이코백 증정하겠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백이 아닌 갖고 다니는 백들은 어때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쁘면 갖고 다니겠죠? 다른 마케팅 전략, 여름 휴가를 위한 샘플링 마케팅을 하겠다. 세면용품에 넣어서 같이 판매하고 주겠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 세운 겁니다. 그 다음 마케팅 전략, 와인렉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내에 이렇게 배치하겠다. 눈에 띄겠죠? 저게 뭐지? 샴푸인가? 와인인가?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 4P 얘기했었고 4P 설명할 때 제가 4C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4C 분석을 했어요. Customer Benefit라고 고객이 얻는 혜택에 대한 것들. 그렇죠? 가격, 품질,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마케팅 툴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회비용.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편의성. 4C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Customer, Value, 그 다음에 Cost, 그 다음에 편의성, Convenience,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이게 4C죠. 4P는 기억나시죠? 네. 4P는 Price, Place, Promotion, Product. 그랬죠? 네. 자, 이 4C를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한 4C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은 다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출시해야 된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잡았고요. 여러분 브랜드는요 안 잡아도 되고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네. 잡으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기획안을 쓸 때 방향성 잡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잘 아는 기업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브랜드 그러면 그 브랜드 안에서 컨텐츠 하나를 더 연결해서 런칭하는 건 더 쉽겠죠. 그런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